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사실 영상을 처음 찍고 올렸어야 될 시점에 저희 가족이 동부의 뉴욕하고 워싱턴 DC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 9일 정도 하고 오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 영상 끝에 한 중간쯤에 저희가 여행한 장면들을 조금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좀 프로페셔널 영상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허접함이 있더라도 감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타이틀 제목처럼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저희 아이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를 크게 느꼈냐면 아이와 함께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왜 자폐 성인들은 공공의 장소에서 볼 수 없을까?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의 여행 중의 행동을 보니까, 이래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릴 때는 저도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나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다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성인 자폐 아이들 가정들처럼 집에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가 그 환경을 견뎌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뉴욕은 화려한 도시죠. 야경도 이쁘고 사람도 많고, 급기야 저희가 지난주에 갔을 때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그러니까 40 몇 도, 섭씨로는 40 몇 도의 뜨거운 날씨에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이한테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복잡하고 무언가 뭐가 많아요. 그 동네는 이 LA하고 다르게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overwhelming인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핸들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코핑 스킬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말, 외계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계속 사운드를 계속 만들어내요. 거의 2시간 동안을 계속 쉼 없이 만들어내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호텔 방이었어요. 조용하고 시원한 곳.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곳.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희 같은 중증 자폐 아이를 데리고는 그런 번잡한 도시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익스포저 시켜서 둔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가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여행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있다가 어떤 자기 존에 들어가요. 어떤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를 크라우드하고 복잡한 곳에 벗어나기 위한 코핑 스킬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럴 경우 repetitive behavior라고 해서 상동 행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점프를 한다든가 플래핑 핸즈를 한다든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accept, 받아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이번 저희 둘째 아이가 벌써 저랑 하이시 키가 같거든요. 거의 같은데, 그런 큰 아이가 점프하고 손을 플래핑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무서워하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바돌이 되는 거예요.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 저 영상에도 잠깐 나오는데, 저희가 야경 투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특히 야경 투어 버스는 이 아이한테 너무 안 좋은 거였어요. 혹시나 좋아졌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태워봤는데 역시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일라이트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 모든 빌딩이 불을 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야경 톱버스는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다 타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어폰을 듣고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핸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외교 같은 말을 계속 쉼 없이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뒤에 앉았던 부부도 그렇고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이가 그런 환경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어렸을 때 같으면 자꾸 익스포저 시켜서 자꾸 둔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스테이지는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모의 능력입니다. 제 능력이 한계가 왔어요. 어떤 한계가 왔냐면, 아이가 어릴 때는 텐트럼, 땡깡을 부리든 멜트다운이 되든 그러면 제가 딱 들쳐업고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무게가 나가고 이미 키가 제 키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아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동행동을 하든 뭐 어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여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아이한테 같이 가지 아니하게 방어를 해주고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힘으로써 무엇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늙잖아요. 이제 50인데 늙어가는 나이에 하면 그 아이, 커가는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신호등을 건너야 되잖아요. 중간에 서요. 왜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신호등이 섰던가 차들도 서 있고 사람도 다 건너가고 빈 공간이 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끌고 나올 수는 없었잖아요. 그 옆에서 있다가 다행히 뉴욕이든 어느 대도시에 가면 그 신호등 밑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10 정도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19, 8, 7. 저희 아이가 카운트 할 수 있는, 저랑 같이 동시에 카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10부터 가능하거든요. 10, 9, 8, 7, 6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다시 건너오게 하고. 도시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여행해야 될 방향, 그리고 견뎌내야 될 방향, 그리고 아이가 comfortable,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상태는, 저희 집은 캠핑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다. 도시로 나갈 일은 사실은 그닥 별로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 도시에 나가면 팬시한 레스토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서 저희 때문에 나가지만, 제가 그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굳이 거길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이킹하고 캠핑하고 자연 속에서 덜 복잡한 데서 그러는 여행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해준 거였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증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중증 아이라고 또 저희 아이와 같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제 여행을 통해서 겪은 지식, 지혜라면 우리 아이는 도시에 안 나가는 게 제일 맞다. 혹시 나간다면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가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